그래서 오늘은 일단 10월 29일 장마감 비중은요. 콜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고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갔는데 갈아탈 수 있으면 파는데 느리면 안 돼요. 당월물이 올라간다고 별거 차월물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콜을 당월물을 다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차월물로 갈아타신 분이 있고 당월물이 조금 있는 분도 있겠죠. 콜이. 근데 중요한 거는 당월물 콜은요. 꽉 날 수가 있고 지수가 오른다고 엄청난 대박은 아니에요. 근데 차월물 콜은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고 지수가 하락일 때 꽉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팔고 당연히 차월물로. 근데 차월물 풋은 못 들어갔어요. 거래량이 적어서. 그래서 차월물 풋은 당월물을 갖고 있어요. 풋은 당월물을 747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콜은 갈아탔는데 요거 2210이요. 요거 마이너스 31%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저께 올라갔어요. 어저께 245원이었어요. 근데 매수해 놓고 나서 종가에 이제 못 사신 분들이 들어가면서 300 얼마까지 60 몇 퍼센트까지 올랐죠? 한 10 몇 퍼센트네?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40% 이상 올라갔어요. 또 요거는 어저께 이제 그 금액이 거의 자 비중을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당연히 팔아나가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팔아나가는 건 적극적으로 차월물은 적극적으로 거래만 됐다 하면 그냥 웬만하면 갈아타야죠. 그 대신 그건 당연히 차올면 적극적으로 팔아나가야죠. 적극적으로. 자, 금리요. 무지하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무지하게 올랐어요. 오늘도. 드디어 자 금리 움직임 자체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자, 가지고 있는 콜이 안 그래도 팔아나가는데 그리고 저희는 안 그래도 지금 차월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차월물 콜도 있잖아요. 아침 시작해서 그리고선 이렇게 매도가 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콜 차월 20 들어가고 또 어제 들어갔는데 또 어제 우리 차월 있잖아요. 또 당월 매도 당월 매도 당월 매도 당월 매도 해서 자 콜이 당월이 있지만 사실 작아야지 돼요.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비중은 콜 4대 풋 7이에요. 요거는 차월물이신 분도 있고 풋은 당월물 풋인 분도 있고요. 하지만 콜은 차월물이신 분들이 대부분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그러면 콜이 작네요. 내일 지수 오르면 아니죠. 얘는 매입 금액이에요. 매입 금액. 그러니까 계속 매입 금액 계속 유지한 그 금액 못 팔았으니까 높은 거예요. 홀로 갔으니까. 그래서 비중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금리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은 채권 상황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비빌 언덕마저 없어요. 그래서 빠지고 가겠지만 채권 금액을 낮춰야 되고요. 내년에 지방채가 엄청나게 풀려야지 돼요. 남아있는 지방채 때문에도. 그리고 오늘도 채권 시장에서도 너무 싼 채권에 이제 안 줬어요. 싸게 들어온 애들. 수익 보고 나갈 테니까. 계속 걔네가 수익을 본다 그러면 지금 줄판이에요. 돈도 모자른데. 근데 지금 채권이 단기 이익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죠. 이익절을 하는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익절하는 구간이에요. 뭐 상황은 여러 가지로 안 좋죠. 채권이 이제 매도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밖에 하지만 우리는 콜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 만기되는 채권 가격 낮춰야 되고 바이백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미리 자 그래서 30년물이 약간 호조였대요. 가격이 워낙 싸지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3년물 국제선물에 대량 매수를 했대요. 그러면 콜일 수 있지만요. 아니 푸실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은 수익을 내는 순간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운이 단순 매입 7천억 원 다 받들이지 않는 속사정 이렇게 해서 RP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싸게 나오니까 막 산다고 들어오는 왔는데 싸게요. 싸게.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뭐냐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채권을 발행 시장에서 샀고 또 대거 매도를. 자, 오늘 근데 자, 엄청나게 외국인이 국제 선물을 3년물을 매도했는데요. 3년물을 매도하고서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제 선물 대거. 아, 지금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으로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채권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금리가 싸지면 1.1까지 갔고, 금리가 작년 3월부터는 작년 5월에 2.78에서 2.8 이랬고, 여기가 12월 그리고 6월 달까지 연기금이 팔았어요. 연기금 매도 1.9에서 1.6까지 1.1일 때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 자, 가격으로 그냥 할게요. 10,000원, 12,000원. 뭐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다시 10,000원대 부근으로 가죠. 근데 이때가 연기금이 팔았을 때인데 지금 여길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 정도다. 그러면 9,000원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19-6, 19-5, 19-4가 1.8, 1.8 금리가 낮추기 전에 10월 15일은 금리가요 1.480 시장금리 10년물요. 여러분 대출금리 지금 얼마냐고요? 자, 풋으로 대박 날 준비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를 갖고 있어야지 돼요. 채권 가격이 지금 예전하고 틀립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뻥 뚫리기 때문에. 자, 오늘 이만큼 금리가 올라갔어요. 가격은 그 말이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10월 15일날 딜미스 났다고 그랬던 20년물. 딜미스 6bp 오버로 싸게 팔았다. 9,323원에 팔았다. 8.9배. 너무 잘 판 거예요. 자, 이에 만원서. 이제 3년물과 10년물. 근데 30년물. 오늘 뭐 비중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된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11월, 12월에 채권 만기 도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시 빠져서 얘 12,000원에 주고 우리가 좀 모자라서 얘를 메꿔줘야지 되는데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미리 땡겨서 만기에 선매출을 잡아서 지금 풀어줘요. 요거 받아줘야 되는 거. 요 만기 상환된 거 못 받아주면 그게 바로 디폴트예요. 그래서 또 12월에는 뭐가 있냐면 MBS 채권이 있어요. 그게 발행이 또 돼야지 돼요. 안심 전환대출 이 MBS 외국인이 매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느냐 다시 사들이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 돼요. 만기 돌아오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얘네가 익절을 한지 여기서 방향은 하나예요. 채권이 계속 수익을 내던지 우리가 빚이 많아지던지 아니면 채권이 팔고 나가는데 상환을 해주던지 상환에 대한 대응이 되어갔죠. 오늘 금리가 엄청나게 환율이 빠져서 뭐 지수가 오른다 말도 안 돼요. 지수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빠졌어요. 즉 빠졌다는 거 평가 절상 어제보다 우리는 덜 줘도 된다는 거죠. 이만큼은 덜 줘도 돼요. 덜 줘도 되는 구간을 또 곰곰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길래 어제보다 마이너스 0.66 말일이니까 물량이 나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수출업체가 내일 자 연달아 돈이 필요하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수입 결제상이 오늘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일이라 빠지는 거 치고선 지수가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다고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콜이라고 어쩌면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물량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 좀 외국인 매도 뭐겠어요. 자 위에 매도했던 이제 그러면서 저거 일본이냐 소리도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매도한 얘들 뭐냐 일본이다 라는 소리도 아직까지는 안 들리지만 일본이 작년에 2.7, 2.8일 때 사들였던 채권
1억 갖고 갔다가 만약에 1억 5천 2억 됐는데 한 2, 3억 됐는데 올라가면서 빠지니까 매도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요. 최근 외국인이 자 국채 선물 매도 원인 중 하나로 본드 스와프 포지션이 청산이 거론됐다. 청산. 자, 청산. 그리고 최근에 근데 사는 이유가 본드 스와프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3년 선물 매도 속도가 가팔라졌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이 발행 시장에서 샀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지라고들 얘기하죠. 즉, 자, 해지는 예전 거 해지가 아니라 해지를 한다. 그러면 19-6 정도부터 최근에 19-19 요렇게 된 거. 비싼 가격에 특히 19-8 올 8월달 9월달에 채권 가격이 비쌌거든요. 얘네가 손실을 보니까 지금 사서 쌀 때 사서 해지 걸어서 평단 물타기 해서 팔고 나가느냐 마냐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한 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기 채권이 도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도 더 많고 12월도 더 많아요. 요거를 못 받아주면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표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나머지가 있다고요. 요 물량을 지금 땡겨서 풀고 있어요. 채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빠지고 환율은 폭등하고 지수는 폭락을 하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기에 도래하는 채권 가격이 괜히 2만원 뭐 이걸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3 뭐 이렇게 줄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 금리가 오르면서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자, 그래도 고른 비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콜 올라갑니다. 이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익절을 하고요. 풋은 세게 나올 테니까. 자, 변동성이 커졌어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작년에 우리가 매매하기 좋았을 때는 시장 금리가 2.7이었고 기준금리가 1.75. 근데 이게 바로 대출금리를 좌우하겠죠. 더 올라가죠. 적금은 더 떨어지고. 그때 요게 최근에 요렇게 됐었어요. 1.5 이렇게 됐는데 얘가 1.5, 1.1까지 떨어졌는데 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 등락이 적다가 얘가 오히려 1.25까지 빠지고 지수를 금리를 낮추니까 이게 1. 지금 8을 위협해요. 자, 이때의 비중으로만 봐도 이제 조금 더 저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나간다. 채권을 하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금리가 빠져도 이제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자 낮춘대요. 90% 이상은. 근데 앞으로는 더 안 낮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이 금리를 낮췄지만 올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매파적인 발언인데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는 콜을 팔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풋을 매도를 할 거고 단지 콜은 차월물. 그래서 안전하고 당월물 콜도 당연히 내일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빼서 차월물로 들어가야죠. 자, 내일부터는 남아있는 당월물 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다 갈아타세요. 그럼 다 갈아타셔야지 돼요. 이미 갈아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금리가 지금 이래요. 파월이 2%대의 금리가 도달하면 금리 낮추는 거를 못 낮춘다 그래놨는데 일단은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우리는 콜에 그렇지 않고 1.75가 유지되고 오늘 한번 빠지면서도 지수가 빠지면서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내일 장중에도 미국이 1.8 밑에서 7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풋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
고를 4대 7을 했죠. 맞춰버릴 거예요. 7대 7로. 근데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목요일날 금리가 낮춰도 아침에 고를 일단 더 팔아버릴 거예요. 못 맞춥니다. 이거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빠지는 구간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효과가 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중을 자, 원래대로라면 금리를 낮추는 시점 9월 18일에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점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콜로 수익 내고 빼야지 콜로 수익 났는데 콜로 빼야지 지난달에도 안 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모자란 걸 9월 18일날 10대 10을 채우라 그러고 빼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이지만 금리를 낮춘 구간이지만 못 들어가요. 왜냐면 미국 금리 자체가 1.85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 1.85예요. 이 상황 생각이 자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얘네 1.85 왜 이게 지금 웃기는 상황이 나면요. 미국 지금 1.85 이게 지금 웃기는 상황인 게요. 두 개를 금리로 보여드릴게요. 미국이요. 1.85 우리 1.784요. 우리가 낮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1.1 찍었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고 얘네 1.4 찍었다가 올라가요. 가파르죠. 우리가 훨씬 더 가파른 거예요. 하물며. 근데 우리가 자 지금 더 가파른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기준금리 1.25잖아요. 기준금리 대비 더 폭을 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올라갈지언정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은 그러니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내일 이렇게 돼서 뭐 이번에는 푸시 나온돌 푸탁은 좀 틀립니다. 이 채권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도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도 풋은 그러면 대형 풋이 터져요. 자, 오늘 장중에 금리 매도가 크다가 채권 매도가 크다가 다시 또 저렇게 매수가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엄청 세진 않았었죠. 장중에 하루 종일 저렇게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채권 쪽으로. 자, 근데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얘들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선 채권을 매도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 환율이 얼마나 빠져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G20 이후에 외평채 효과다 그랬죠.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도 이번에 금리 낮추고 나서 목요일 이후에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환율은 저가예요. 이제 환율이 왜냐면 얘네가 자이익절을 할 테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우리 채권 가격에 줘야지 돼요. 이익을. 자, 계속 채권 금리는 낮아지고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만기에 11월, 12월에 남아있는 채권에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해주고 받아주고 이미 먼저 풀었지만 나머지 전부 다 1월에도 받아주면 우리는 12,000에 만기 맞아주고 13,000에 팔아야지 돼요. 근데 13,000에 팔려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높아서 들어오겠습니까? 더 싸게 줘야지. 얘네들은 그러면 수익 내서 15,000에 팔고 가고 그러면 계속 이거 막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지금 채권은 이런 흐름이에요. 지방채 대출금리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채 12월에 MBS가 어떻게 과연 안심전환대출이요. 어떻게 되는지 MBS 발행하거든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정말 헐값에 MBS를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하자마자 1억 발행을 하면서 외국인한테 니 7천원만 줘. 7천원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갚아준 건 1억을 줘야지 돼요. 7천만만 줘.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들어올 상황이죠. 왜냐면 채권 레벨이 너무 높은 데다가 이제는 채권 레벨이 어저께 10년물 채권이 오늘 더 했는데요. 태국 10년물 채권보다 더 싸졌어요. 이제. 왜냐면 다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금리가 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작년에
내년 어저께 10년물 채권보다 우리 태국 채권보다 우리가 더 싸진 거예요. 싸졌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격이 높다. 가격이 높아야 하지만 다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우리만 올라가는 익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풋은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뛰는 거지 풋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콜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콜을 매도를 하고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요. 저희 콜 열심히 매도했죠. 자, 아침에 콜 매도 시작 동시에 프리미엄 매도하고 차월물 콜을 매수해 놓고 그러니 당월물 매도 참 남아있는 물량이 많을 수가 없죠. 콜은 지금 매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풋이 정말 세게 한번 깔끔하게 저희가 매도했던 구간이 오늘 9시 18분까지 콜을 50% 차월물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비중이니까 그래서 9시 한 18분까지 이때까지 콜을 매도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선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채권이 어떻게 채권으로 들어갔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콜이냐고요? 아니요. 채권을 매도해도 콜로 자금이 들어가기보다는 지수 증시로 팔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포착은 바로 환율이죠. 환율. 요 환율이 이제 튀기 시작하는 거죠. 1170원, 1180원, 1190원. 요거를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장외거래에서 채권이요. 장외거래에서는 당연히 지금 플러스예요. 채권이. 채권이 일단 플러스라는 건 지수 하락이에요. 그렇지만 콜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일정 물량은. 근데 장외에서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19-4가 자 마이너스인데 장외에서 자 마이너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채권들이 조금씩은 자 요렇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선물 플러스 근데 미국 금리 오르는 거 봐서는 미국은 금리 하락을 하고 기준금리가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아침에 지수가 플러스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부랴부랴 빨리 빼겠어요. 차오물도 일단은 오른쪽에서 물량을 줄여놓고 또 풋을 당장 들어가지 않죠. 그 풋이 살아나도 되는 거지. 지금부터는 당월물 풋 지수가 막 하락을 한다. 그러면 차월물을 사들이기 전까지 차월물 콜도 있어야죠. 더. 뭐 평단이 아니세요. 그러면 자 콜로 수익 낸 상태에서 5천원짜리가 7천원, 8천원 되는데 만원이 평단이에요. 안 파시면 나중에 5원 됩니다. 팔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목요일 날은 채팅창을 잠가버릴 거예요. 당연히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당연히 목요일 날 그 전날 금리가 미국이 빠져서요. 미국 채권 금리가 빠져버려서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이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빠져서 1.8 미만 1.7 몇이다 그러면 그를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퍼센트로 빼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거의 1.9에 육박을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냐고요? 그렇게 올라가요. 1.9, 1.8 후반에 육박을 했는데 금리를 25bp 0.25% 낮춘다 그러면 아침에 지수 올라갈 때 콜을 좀 매도를 많이 할 거예요. 차월물을 나중에 종가에 사들이더라도 있는 거 팔아야지 더 올라 있는 것만 팔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지만 우리 안전자산도 올라갑니다. 자 중국은 지금 마이너스 0.87에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수가 조금 덜 빠졌죠. 자,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자금은 일정 물량 판 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채권이. 근데 다시 채권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채들 매도가 한번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풋은 콜은 차월물로 갈아타 놓으시고 풋은 당월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차월물 당월물 풋은 끝이에요. 근데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당월물
풋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니요. 차올물 풋을 안 풀어서 아직 너무 조금 풀어서. 근데 내일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차올물 풋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올물 콜에 대한 차올물 풋을 비중을 조금 더 맞춰갈 거예요. 자, 지금 풋 쪽은 회수가 거의 안 됐어요. 콜로만 움직여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 하락 이 움직임이 나온다.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이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환율이 오르거나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이 상승을 할지언정 이번에 채권 상승을 해도 풋을 팔아갈 거예요. 자, 양풀이가 축소가 될 수 있고 또 근데 차월물은 그 대신 조금씩 사드릴 거예요. 당월물 풋을 빼고 차월물로 지금 외국인의 채권 대량 매도가 있었으면 일정 물량 엄청나게 많이 지수를 들어올리던지 했어야지 돼요. 자, 근데 그러지 못해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거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고요? 채권이 중요해요. 연일 지급준비금 부족 뜨는데 기사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은 당장 금리 낮춘 지 얼마 됐다고. 근데 11월에는 금리를 못 낮추면요. 우리는 지준율을 낮춰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효과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준비금을 낮춰서 그래서 12월은 금리를 또 못 낮추면 지준율을 낮춘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요거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될 수 있고 뭐 벌써 빨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데 또다시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콜을 팔고 나서 12월이나 1월부터는 비중을 달리 5대5지만 살짝 콜을 풋을 6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락일 때마다 6월 달에는 콜 3, 풋, 콜 4, 풋 10 정도였거든요. 6월은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잡고 하겠습니다. 자, 당월물 콜 금리를 낮춰도 이번에 세지 못할 거예요. 세다 그러면 팔으세요 콜을.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당월물 콜을. 세다 그럼 수익을 줄 때 팔아야죠. 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철저히 맞춰 놓고 간다 그러면 무리 없이 여러분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콜 나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기 위한 상환에 대한 만기 도래에 대한 자, 일정 물량의 채권 가격 낮추기 움직임이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콜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뺄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진행됐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콜을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콜 매도 구간. 자,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자시고도 없어요.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 구간. 자, 팔아야지 돼요. 팔고 계속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계속 팔아야 되는 구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일은 콜을 집어넣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1.85, 1.84던 자, 미국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이 플러스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 올라가면 콜 못 끼워 넣어요. 조금 콜을 살짝 덜 담고 풋을 더 담는 게 아니라 당월물 풋 마이너스 났지만 자, 그대로만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당연히 커지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가요. 12월에 MBS마저도 발행이 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더 올라갑니다. 안심전환대출. 그래서 아마 잘 해줄지 여부는 진행이 될지 12월에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많이 앞두고 있어요. 상환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만 악착같이 맞추시면 다시 ELW의 등락이 세게 될 구간입니다. 자, 비중 철저히 잡고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주식 대비 4배에서 45배니까 42배, 45배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작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원금 회수를 하는 거지 맨날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 꽉 내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딱 잡고 지금 비중을 줄여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월물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거기서 끊어가면서 정말 하락이 나올 땐 조금만 풋 쪽에 실어줘도 자금이 팍팍
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 오르고 지수 하락이고 환율 오르면 센 풋이 나오겠죠. 지금 ELW 지수 하락이 당장 하락은 안 나와요. 채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변동성 커졌기 때문에 그럼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경기 하락은 아직 시작이 1도 하지 않았죠. 어떤 나쁜 지표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지금 뭐 경기 하락이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채권이 이렇다 저렇다가 나오겠지만 자, 이제 문제는 채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죠. 이 많은 채권을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얘가 계속 우리 시장에서 채권 수익을 낼지. 근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손절을 치고 갈지 여부를.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괜찮았는데 자 별로 물타기를 한다 했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RP도 다 못 샀어요. 너무 싸게 사겠다는 애들이 있어서 채권을 조금만 지수가 빠질 때 팍 팔고 나갈까봐 7천억밖에 낙찰을 안 시켰죠. 자, 요거는 우리 채권 레벨이 아직도 높은데 정말 수익을 많이 줬던 8월 달과 9월 초에 비해서 가격이 싸졌는데 들어오는 게 쌀 때 들어와서 해지를 걸고 나가기 위한 거다라고들 보고 있죠. 여기서요. 계속 채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거죠. 하지만 빚은 늘어납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당월물 콜 금리 낮추더라도 자, 매도해 나갑니다. 차월물로 갈아타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녁에 뵐 수 있으면 그때 문자를 드리고 뭐 별게 없으면 그래도 야간 무방 하게 되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당월물 콜 줄여 나갑니다. 차월물로 갈아타세요. 감사합니다.